레리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염한섭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최근에 홍석천 씨가 출연을 했는데 제목은 쩐과 혐오의 전쟁입니다. 쩐과 혐오의 전쟁이라는 제목은 유튜브를 통해서 특정 인물에 대해서 비판적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 쩐, 즉 돈을 목적으로 해서 특정인을 혐오하는 그런 나쁜 일들이다 라는 내용의 프로그램이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저희 레인보우 리턴즈가 홍석천 씨에 대해서 방영한 것을 마치 대표적인 쩐을 목적으로 해서 혐오를 조장하는 그런 방송으로 묘사를 했다라는 거죠. 홍석천 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벌을 줄 수 있는 채널이 없으니까 억울한 사람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죠, 사실은 이라고 해서 저희 레인보우 리턴즈가 홍석천 씨에 대해서 방송한 이런 내용이 사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없을 뿐더러, 그리고 건전한 동성애에 대한 문제점을 말하는 것이 취지지 홍석천 씨라는 개인을 우리가 음해할 의도의 방송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으로 당연히 처벌이 안 되는 건강한 의견에 포함되는 그런 방송이고 내용이다 라는 건데, 홍석천 씨의 주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벌을 줄 수 있는 채널이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은 특정인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만으로 벌을 주는 법, 즉 차별금지법이죠. 이런 것이 생긴다고 하면 정말 그것이야말로 특정 인물에 대한 성역화를 만들어서 그 인물에 대해서는, 혹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독재 사회가 오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쩐과 혐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특정 주제와 특정 인물의 상업적인 활동을 영위시킬 목적으로 그 특정 인물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혐오 인물이라는 혐오 딱지를 붙이고 그 사회에서 그 특정 개인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마치 혐오적인 인물이라는 그런 구체적인 죄목을 씌워서 사회에서 퇴출 내지는 매장시키겠다라는 말 그대로 쩐을 목적으로 한 무시무시한 혐오 법안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악법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지난 방송 때 말씀을 못 드린 바로 나는 아직도 금지된 사랑에 가슴이 설렌다 라는 홍석천 씨가 스스로 썼던 자서전입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당시 얘기를 했었는데, 자, 과연 뭐가 가짜뉴스일까요? 한번 본인이 쓴 책을 토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석천 씨는 네덜란드 유부남의 가정을 동성애로 박살을 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힐링 캠프에 출연해서는 마치 이 유부남의 부인이 정말 홍석천 씨와의 남편의 동성애적 사랑을 외도죠, 바람이죠, 이거를 인정한 것처럼, 그래서 내 남편이 좋아하는 사람을 봤으니 이제 됐다 라고 그 사모님이 쿨하게 인정을 하고, 그리고 위키백과에서는 홍석천 씨가 힐링캠프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녹취가 된 게 있네요. 만약 당시에는 유부남인 거를 몰랐고 알고 난 후 갈등이 있었지만 상대가 정식으로 가정을 정리한 선으로 분류는 아니게 됐다. 즉 유부남인 거를 알고 난 뒤에 갈등은 있었지만 상대가 정식으로 가정을 정리해서 분류는 아니다 라는 주장을 홍석천 씨가 한 것으로 녹취록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책, 이거는 홍석천 씨가 스스로 쓴 책입니다. 을 토대로 정말 힐링 캠프에서 이렇게 말한 것처럼 사모님이 바람난 남편에 대해서 아니 당신은 동성애에 대해 눈을 떴으니까 내가 쿨하게 인정해 줄게요 라는 인권적인 사건이었냐, 이 사건의 본질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홍석천 씨는 더 이상 이런 거짓말과 돈, 즉 본인의 연예계 활동을 계속 하려니까 이미지 세탁해야 되니까 이제는 본인의 자서전과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시면서 마치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주장을 하고 혐오 대상이 된 것처럼 주장을 하는데, 홍석천 씨가 저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야말로 저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켜서 본인이 혐오 가해자인 그런 상태인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책 봅니다. 토니, 이 토니가 네덜란드 유부남인데 불륜 당사자였어요. 토니가 홍석천 씨한테 선물이 있다면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열쇠였습니다. 그래서 홍석천 씨가 무슨 열쇠야? 라고 물어보니까 토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엔 특별한 열쇠지. 바로 우리 집 열쇠. 아내가 부산으로 출장을 가 일주일 동안 집이 빈다는 것
때문이었다.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일주일이라는 긴 시간을 같이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네덜란드 남자가 한국에 왜 왔냐면은 하던 일이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 망해서 네덜란드에서 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정말 착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 한국이 어땠겠습니까? 정말 40년 전에 그 한국에 와서 워커힐 호텔에서 외국인들이 춤을 추는 쇼가 있어요. 거기에 취직해서 2억 말리 한국 땅에서 네덜란드 남자 먹여 살리려고 정말 고생하면서 뒷바라지 하던 착한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사모님이죠. 지방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지방 공연이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사모님이 집에 없게 되니까 이 톤이라는 네덜란드 유부남이 홍석천이하고 이미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아내 몰래. 야, 이거 우리 집 키인데 너 우리 마누라 없는 동안 일주일 동안 나랑 한번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실컷 동성애 한번 해보자. 한번 바람 제대로 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석천 씨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난 그 집 귀신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알죠? 완전 그 집에 딱 붙어가지고 나가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사람을 뭐 그 집 귀신이다. 이런 한국적인 어떤 유머라고 할까요? 자, 여러분. 이 사모님은 정말 남편 먹여 살리겠다라고 2억 말리까지 와서 지방 출장까지 고생하고 있는 그 순간에 홍석천 씨는 정말 그 불쌍한 아내 여인이 누웠던 잠자리를 했던 그 침대에 누워서 그 집 남편이랑 뒹굴면서 동성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인권입니까? 이런 사실을 말한 제가 가짜뉴스를 말한 겁니까? 자, 이 책이 누가 쓴 겁니까? 홍석천 씨가 쓴 책이에요. 홍석천 씨가. 그런데 왜 홍석천 씨는 인제 와서 엉뚱한 얘기를 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책이 절판인 데서 한국에서 더 이상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당연히 헌책방을 전국을 다 뒤져가지고 가지고 있었어요. 왜? 이 문제를 정말 다루기 위해서는 이 책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죽을 때까지 이거 안 버립니다. 여러분, 홍석천 씨가 저보고 가짜뉴스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러면 이 책이 가짜뉴스입니까? 이 책이다. 이 책 가지고 얘기하는데? 아, 참나. 그 다음 읽어드립니다. 그 일주일은 잊지 못할 시간들이었다. 보금자리를 떠난다는 게 못내 아쉽기는 했지만 사라가 서울로 돌아오기 하루 앞서 토니의 오피스텔을 떠났다. 사라가 이 불쌍한 사모님이에요. 사모님이 서울에 오시기 하루 전에 이 집을 떠났는데 아니 뭐 보금자리를 떠난다는 게 몹시 아쉽다. 아니 이제 내 집 다 돼버렸어요. 여러분이 제발 이 아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이 젊은 여자 데려와가지고 내 침대에서 일주일 동안 내내 성행위를 하고 잠을 자고 내 물건을 마음대로 쓴 다음에 떠날 때는 아, 내 보금자리야. 이 보금자리를 떠나는 게 못내 아쉬워.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혈압이 거꾸로 뒤집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내 사라에게 토니 씨가 어쩌다 보니까 말을 해버린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뭐 동성애 바람을 피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라가 집안의 물건을 다 깨셔버렸어. 밤새 싸우면서 부서지는 것들은 모조리 깨졌어. 사모님이 엄청나게 억울하고 화가 나니까 잡히는 대로 다 세간살이를 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자 대면까지 하게 됐어요. 삼자 대면을 했는데 이때 사라라는 이 착한 불쌍한 아내 여인이 어땠냐? 책 봅니다. 홍석천 씨가 나는 네 남편을 정말로 사랑한다 라고 영어로 말했다고 해요. I'm sure, I really love him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사모님이 자 색칠한데요. 읽어드려요. 그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내 한마디에 그녀의 얼굴색이 변했다. 여전히 예의를 갖춘 모습이었지만 토니에 대한 차념이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보였다. 그토록 그 눈이 맑고 투명하게 보인 것은 그녀의 가슴 속에 눈물밖에 남은 게 없기 때문이었다. 투명. 그 아름다운 물방울들이 그녀의 가슴 속에 호수처럼 고여 있었다. 그녀는 흘러나오는 눈물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눈동자가 떨리는 것으로 모자라 그녀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옷 속에 몸을 숨기고는 있지만 흔들리는 옷깃마저 감추지는 못했다. 자, 결국에 이 여인이요. 울면서 정말 이 옷깃까지 울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났으면. 그리고 사라는 집에 돌아오자 다시 한번 살림살이를 깨 부셨다고 한다. 내 앞에서 자신을 억제하던 그 엄청난 기운이 집에 돌아가서 폭발해 버린 것이었다. 자, 이것이 사실의 진실입니다. 자, 그런데 홍석천 씨는 힐링 캠프에 나와서는 내 남편이 좋아하는 사람을 봤으니 이제 됐다. 아니, 여러분, 내 남편이 좋아하는 사람을 봤으니 이제 됐다. 뭐 쿨하게 인정을 했다? 뭐 이런 취지를 말하고 네덜란드가 정말 동성애에 대해서 너무나 오픈된 나라라서 그랬다라는 취지에 마치
동성애에 대해서 오픈된 네덜란드 문화가 선진 문화이고 남편이 성 정체성을 찾은 동성애 인권적인 대사건인 것처럼 본인의 남의 가정 깨트린 동성애 유부남 유혹 바람 사건에 대해서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말한 저에 대해서 돈 때문에 쩐 때문에 혐오를 일으키는 나쁜 사람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 여러분, 정말 아니 여러분, 본인이 이렇게 책을 써놓고도 이제 이 책이 절판돼서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렇게 유력 방송에 출연할 수 있다라는 기회를 가진 연예인이라는 활용을 하여서 정말 진실을 덮으려는, 그리고 동성애 인권으로 하려는 홍석천 씨에게 저는 고합니다. 더 이상 동성애를 미화시키지 마시고 본인의 과거를 미화시키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무슨 돈 때문에 유튜브 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자 여러분, 우리 레인보우 리턴즈 채널은 광고 제한 채널이라 광고가 안 붙어요. 여기가 광고 유튜브 수익이 붙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일을 하겠습니까? A전자 돌보다가 동성애로 에이즈에 감염이 돼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수많은 젊은 영혼들을 보니까 정말 이 문제를 알려야겠다. 더 이상 동성애 옹호 문화,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진실을 덮는 문화가 확산돼서는 안 되겠다 라는 사명감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홍석천 씨에 대한 이슈를 다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전혀 관심이 없고 사실 전혀 공격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홍석천 씨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동성애 옹호 정서 문화를 확산시킨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공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합당한가 라는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의구심과 문제의식을 표현한 것 뿐인데, 마치 제가 홍석천 씨 개인을 비방하고 공격한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짜가지고 공중파에서 염한섭을 이렇게 사진까지 이렇게 우리 방송을 제 사진을 내보내가지고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면은 그거야말로 혐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차별금지법이 바로 이런 속성을 지닌 법이니까 우리 건강한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려서 마치겠습니다. 사랑이라면 어느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던 시간들 속에서 바로 알아 정체성 올바른 우리 정체성 업기로도 바꿀 수 없어 Nature never ever change. 바로 알아 정체성 건강한 성 정체성